민주당 박완주 의원에 이어 정의당의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가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 정의당 지도부가 입단속을 했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물론 정의당 지도부에서는 일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국회에서 계속해서 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의 폭로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자,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이죠. 청년정의당 대표로 꽤 활동을 했었던 강민진 전 대표. 지난해 11월 A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제 허벅지에 신체 접촉을 했다. 이 일을 알리자 여영국 당시 대표는 A 위원장에게 경고하겠다, 발설 말라라고 입당속을 했다. 이후 해당 가해자로부터 계속 전화와 문자가 왔다. 사과받고 수용하는 것 외에 선택지는 없었다. 제 의사를 묻지 않고 그를 공천을 했다라고 어제 SNS로 폭로를 합니다. 또 다른 성폭력 사실도 피해 사실도 있다라고 폭로합니다. 지난 3월 당직자 갑질 의혹이 보도되자 B 씨가 도와주겠다며 접근했다. 그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뒤 한동안 깊게 앓았다. 그는 지금도 주요 당 간부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며칠 전 저는 그를 정의당 당기위에 제소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두 차례 피해를 받았다라고 강민진 전 대표가 직접 폭로를 한 겁니다. 게다가 정의당 지도부가 입단속을 했다라는 내용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영국 대표는 강민진 전 대표가 사과를 받으면 되겠다고 해서 사과하라고 요청한 것이다. 외부로 발설 말라는 말 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합니다. 정의당 입장, 여 대표가 엄중히 처리하라 지시했다. 이미 진상조사와 사과문으로 종결된 사안이다. A 위원장 최종 공천에는 무리 없다고 판단됐다. 결국 가해자에게 공천한 건 맞군요. 맞고 정의당 입장은 사과했으니 공천했다라는 입장인 셈입니다. 이걸 보며 강민진 전 대표는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성폭력에 당했다는 피해 사실을 폭로한 건데, 자, 손정혜 변호사님, 정의당의 입장과 강민진 전 대표의 입장이 묘하게 다르지만 성폭력 등의 행위, 범죄 행위가 있었다라는 건 정의당도 현재 부인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사안이면 강제추행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돼서 뭐 벌금형이든 집행유예든 나올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정의당 내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지워버리면 사실 일반 조직이든 회사 조직에서 꼭 저런 상급 상사가 여직원을 추행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법에,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이런 일이 이제 제기가 되면 즉각 그 지휘 감독자는 징계 조치를 해서 가해자에게 적정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에게 보호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금 폭로의 동기가 되는 한 원인은 이렇게 어떤 피해가 있고 실제로 수사나 여러 가지 이제 보도에까지 이르지 않고 사과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들이 기대하는 건 가해자에 대한 적정한 조치잖아요. 예. 그런데 오히려 지방선거에서 공천이 있었다라는 건 말하자면 회사에 승진을 시킨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 피해자 입장에선 굉장한 허탈감과 상실감이 따르는 거죠. 왜냐하면 성과학이 있으면 이 행위에 대해서는 적정한 응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공천을 준 거니까 이 도덕적 결함에 대해서 왜 묻지 않는가에 대한 이제 불만이 누적된 것 같고, 그러다가 두 번째 피해가 발생하니까 이것은 더 이상 항거할 수 없다라고 해서 외부에 알린 것으로 보이는데, 정의당 내부에서 은폐가 있었거나 발설하지 말라는 멘트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해석이 좀 다를 수 있는 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조용하게 처리하는 게 가해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를 위할 때도 종종 있거든요. 예. 소문이 나거나 그러면 부적정하게 2차 가해나 소문에 시달릴 염려가 있어서 조용히 처리하자라고 하는 것이 가해자를 위했던 건지 피해자를 위했던 건지, 또는 그 말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이 가해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좀 부적정한 면이 있었다. 자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강민진 전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성범죄 가해자를 공천까지 했고 이걸 외부에 알리지 않게 경고과 발설 말라라는 입당속까지 했다. 여영국 대표는 엄중하게 꾸짖었고 입단속하지 말란 말은 안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 보면 이 사건이 정말 입단속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고 가해자는 공천이 됐네요.
일단 뭐 정당이 됐든요, 아니면 일반적인 회사가 됐던 권력기관이 됐던 간에 이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사실은 쉬쉬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피해자를 회유해서 일단 가해자로부터 사과나 반성문을 받고 그냥 마무리하는 선을 해결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 사건 자체도 보면 사실 이게 외부로 나갔을 때, 특히 이전에 김정철 전 대표가 장모원을 취해한 걸로 해서 사퇴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태가 계속 발생을 하게 되면 사실은 정의당 자체의 어떤 뭐 지지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은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화해하고 막으려고 한 시도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런데 정의당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어느 정당보다도 훨씬 더 진보적인 가치와 이념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특히 성차별, 그다음에 뭐 성평등 이런 면에 있어서 가장 단호하게 처리할 당에서 이거 자체를 쉬쉬했다고 한다면 이건 정의당답지 못해요. 그리고 정의당의 어떤 가치와 이념에 반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그 당시에 사과받고 조용히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가해했던 사람이 아주 잘 나가요. 간부로 활동해요. 또 선거에서 공천까지 받아요. 아무 문제 없이.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을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희생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당에서 더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어떻게 보면 호가호위하고 있다는 생각을 들면 굉장히 그거 자체는 자기가 왕따를 당하면서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대처에 있어서는 정의당답지 못하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강민진 전 대표의 모친도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이 성범죄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 사실을 만천하에 폭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모친은 뭐라고 글을 올렸을까요? 정의당이 어떻게 이러냐. 딸의 성폭력 사실을 알고 당사 찾아 멱살 잡고 너 같은 게 정치를 한다고 소리 짓고 싶었다. 딸은 지금도 바깥에 나가는 걸 두려워한다. 집에서도 불안함으로 몸을 떨 때가 많다. 심장에서 피눈물 난다. 대체 정의당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가해자에게 공천을 하고 당 간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느냐라는 모친의 비판 글도 나온 상황입니다. 정의당 계속 논란될 걸로 보이고요.